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셀러스 운영팀의 송형륜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셀러스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맡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웬만하면 어느 정도 써보셨다고들 하셔가지고 이제 질문 위주라던가 고객님들이 사용하셨을 때 좀 더 딥하게 쓰실 때 뭐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이 강의하시면서 몇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을 제가 뒤에서 조금 적어놨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단하게 살짝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해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ESM 중복 등록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눠져 있다고 이제 그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등록이 가능은 해요. 사실 가능은 한데 이제 등록하실 때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들은 다 아시죠? 웬만하면.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걸리는 사유가 요 있는 중복 등록 방지를 체크해서 그러시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ESM 같은 경우에는 2.0이 한 페이지에서 옥션이랑 G마켓 코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중복 등록 방지를 체크를 해버리면 똑같은 상품명이든 똑같은 판매자 관리 코드가 있을 때 등록이 안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은 옥션을 먼저 등록을 하시고 G마켓 등록할 때는 이것만 해제해 주시면 등록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해제했기 때문에 중복 등록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만약에 내 원본이 폴더링을 잘 해놔가지고 얘는 옥션 전용, 얘는 G마켓 전용이 정확하게 잘 나눠져 있다고 하시면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셀러스를 통해서도 등록은 가능한 거예요. 옥션 먼저 등록하시고 G마켓 등록할 때 이것만 해제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 기능은 우리 이셀러스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등록하려고 거는 거고 사실 마켓에서는 똑같은 상품을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옥션 G마켓이 어차피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고객님이 1차적으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만 조금 꼭 알고 계셔주시고 이게 고시정보 오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고시정보 쪽 오류기는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쿠팡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시정보라는 부분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기타 재화도 쓸 수 있었고 이 상품군에 기타 재화도 쓸 수 있었고 어린이 제품도 같이 쓸 수 있었던 상품들이 지금은 다 어린이 제품만 등록되게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러니까 주머니 문제라기보다는 쿠팡 자체에서 사이트 쪽에서 걔네들이 알아서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객님들이 이제 뭐 옛날에 등록했던 것들에 대해서 요약 정보가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도매처에서 제공을 하실 때 이 요약 정보 부분을 기타 재화 보통 저희 이제 엑셀 써보셨겠지만 35번 해갖고 많이들 입력을 해주시는데 쿠팡만 걸려요. 그게 쿠팡만 카테고리에 따라서 정확한 요약 정보군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카테고리들이 사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 제품, 스포츠용품, 주방용품 요게 세 개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쿠팡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요약 정보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저희도 카테고리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요약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DB를 쿠팡에선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객님들이 확인을 하시려면 정말로 쿠팡 사이트에 가서 그 카테고리를 한번 찍어보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요약 정보군을 확인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상품이 10개고 20개 정도 막 그렇게 작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이셀러스 쓰시는 거면 대량 등록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는 대량으로 일단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어차피 우리 작업관리 탭에서 실패된 사유들을 쭉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실패된 사유를 보고 그 요약 정보군에 대한 오류가 났다면은 그냥 적어도 사실 우리가 상품명만 봐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잖아요. 얘가 뭐 주방용품인지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싹 다 바꿔가지고 등록을 다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정말로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까가지고 얘가 어떤 요약 정보로 등록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다른 마켓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제한을 안 두는데 쿠팡만 조금 요즘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요약 정보고 이제 그냥 마냥 기타 제하로만 올리시면 안 돼요. 상품군 등록하실 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올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는 앞서 아까 언급이 돼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원본 상품 그러니까 DB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머니 이제 저희 이셀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크게 탭을 저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원본이 있고 진행, 종료 상품이 있어요. 이 원본 상품은 말 그대로 이 상품 DB를 등록하기 전에 주머니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 상품은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 PC가 여러 대에서 쓰신다고 해도 원본 상품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저희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본 상품은 저희가 이제 10만 건까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한 건이 뭐 100건이 있건 1000건이 있건 10만 건이 있건 고객님들이 사용할 때 10만 건이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10만 건이 어차피 다 저희 서버에 있고, 저희가 보시면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어드민 계정 저희 사내 계정이어가지고 몇 개가 없는데 전체 등록 개수가 1129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근데 아무리 해도 저희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1000개씩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과부하가 안 생겨요. 어차피 저희는 1000개씩밖에 안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원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랑 플러스 뭐가 세트가, 이 세트 관리에 있는 세트들도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설정을 해놓으시고 여러 개의 PC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진행이랑 종료, 요거는 뭐냐면 저희 주머니를 통해서 원본 상품으로 상품 등록을 하신다고 해도 진행 상품에 바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데, 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보 수집에 상품 수집이라는 이 수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상품 정보를 매번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1000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품 수집을 했어요. 그럼 1000개가 제 진행 상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1000개를 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등록하고 나서도 될 수 있으면 반드시 또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주머니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수집을 거의 뭐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보통 이제 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마켓마다 조금씩 달라요. 요 기능 자체는. 저희 주머니에선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순차랑 빠른이 있습니다. 이 빠른 수집은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 수집 같은 경우에는 마켓별로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순차 수집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일매일 순차 수집하시는 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빠른 수집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돌리면은 사실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빠른 수집은 5분에서 10분 내외로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빠른 수집을 먼저 해서 기본적으로 쓰시되, 제가 지금 수집을 한번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빠른 수집을 하면 보시면 제가 순차 수집했었던 데이터는 이렇게 선택을 딱 했을 때 이미지도 나오고, 이 순차 수집된 데이터들을 상세 보기를 딱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옵션이나 상세 설명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증을 빼놓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 수집이 필요할 때는 사실 옵션 수정한다, 내가 이미지 수정한다, 그럴 때 보통 순차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사실 주머니 이제 진행 상품에서 관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판매가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가는 빠른 수집만 해도 들어오는 마켓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마켓들은 그냥 빠른 수집만 해서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 빠른 수집을 해서 요 이제 그리드에서 노출되는 값들이 있죠. 상품명이나 판매자 관리 코드, 판매가, 요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수정을 해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드에서 직접 수정해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수정 대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상품들은 사실 요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켓별로 말씀드렸듯이 그 수집되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오픈마켓 좀 초반에 나왔던 11번가나 뭐 옥션,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이런 마켓들은 빠른 수집을 해도 웬만한 데이터를 다 줘요. 그래서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고객님들이 사실 이제 제일 많이들 걸리시는 게 요 아래에 있는 티몬, 쿠팡, 위메프, 얘네들은 빠른 수집을 하면 상품명이랑 상품 번호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보통 상품을 이제 솔팅 검색을 하시려면 판매자 관리 코드 기준으로 다들 검색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는 빠른 수집을 해버리면 판매자 관리 코드를 안 주다 보니까 나중에 검색하실 때 상품이 잡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쓰시는 게 제일 낫냐면, 일단 1차적으로 한 번은 순차 수집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 순차 수집 한 번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판매 중인 상품들을 다 가지고 오니까 1차적으로는 한번 순차 수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등록할 때 날짜를 구분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 수집 기간이란 거는 그냥 상품 등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3월 6일이니까 3월 6일 기준으로 현재 판매 중인 거는 일단은 시간을 한번 투자를 해서 전체로 순차 수집을 해주시고, 3월 7일 날 내가 새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3개 마켓은
날짜만 3월 7일로 오늘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것만 추가로 수집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게 나아요. 이게 시간이 훨씬 더 좀 줄어드실 거예요. 수집을 하실 때는. 그리고 이 수집이라는 기능 자체가 결론적으로 진행과 종료 상품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마켓에서 판매 중 혹은 판매 중지된 상품들의 데이터를 저희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각각 PC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데스크탑이 있고 노트북이 있다면 데스크탑에서 수집을 했던 데이터가 노트북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노트북에서도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자체가 조금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진행 상품에서 다 수집을 했겠죠. 수집을 하고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 중지하고 삭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주머니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는 사이트에서 뭔가 작업을 따로 하셨다면 주머니에서는 다시 그냥 수집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집하는 그 시간에 현재 사이트에서 가장 최신화된 판매 중이거나 중지된 정보를 다시 가지고 오는 행위거든요. 수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에서 만약에 직접적인 관리를 하신다 하면 주머니에서도 한 번쯤은 수집을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 종료는 각각 PC별로 저장이 되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는 아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 주머니 프로그램 내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다 마켓에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도 여기서 제가 그냥 판매가를 여기다 그냥 다시 입력을 했잖아요. 그 저희 원본 상품 등록하실 때 등록할 때도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작업 대기에 걸리잖아요. 진행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주머니 프로그램에 실제 마켓이랑 연동을 할 때는 반드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대기라는 상태를 한 번씩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도 뭔가 값을 수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 수정 대기 상태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수정할 거 싹 다 수정하시고 수정 적용까지 눌러 주셔야 실제 마켓에도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진행 상품에서는 사실상 뭐 요런 정도, 이렇게 개념은 대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인 거고 상품 수집을 해야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진행 상품에서 판매 중에서 이제 보통 품절 처리를 많이들 하시니까 판매 중지를 걸었다. 그러면 판매 중지된 거는 자동으로 종료 상품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종료 상품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판매 중지된 상품을 다시 살릴 거냐, 재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실제로 삭제를 할 거냐.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종료 상품은. 그래서 그 진행이랑 종료에 대한 그러니까 종료 상품도 진행 상품이랑 똑같아요. 데이터는 각각 PC별로 저장이 되는 거고, 애초에 저희가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제 데이터 파일이 간혹가다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진행이랑 종료 상품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져 있어요. 마켓별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품이 너무 많다. 매번 EPC랑 EPC에서 수집하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부에 저희가 데이터 파일들이 따로 저장이 되거든요. PC에. 그럼 그 PC에 있는 데이터만 그대로 복사해갖고 다른 PC에다가 넣으시면은 그 PC에서도 수집된 데이터를 똑같이 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까지는 나중에 한 상품 개수 한 30만 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쓰세요. 저희 걸로 이제 쓰실 때.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바로. 더 늘어나서. 그렇으면 사실 20만 개 또 넘으니까 30만 개 넘어서 둘로 나눠서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 PC는 30이고 한 PC는 20만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개인데 16만 개, 뭐 10만 개 이렇게 그 정도. 또 늘어나고 한 PC가 또 20만 개 되니까 ESM 카톡하고 팀원이 좀 수량이 많으니까 그거만 따로 분리해놓고 나머지 했더니 ESM 쪽이 수집이 잘 안 된다. 근데 ESM 만약에 수집이 안 된다 하시면은 사실 제가 지금 뭐 정확한 오류 메시지를 못 보긴 했는데 ESM은 꼭 나중에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아이디가 하나면은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아이디로 한 번에 동시에 수집을 하면 ESM 자체에서 IP를 차단시켜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한번 아이디를 하나씩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그럼 크게 사실 문제는 없을 건데. 그래서 하나씩 했는데 네. 꼭 한두 개가 안 된다. 한두 개가? 그러면 만약에 혹시 한참 있다가 하면 또 돼. 그러면 거의 아마 과도한 조회 때문에 마켓 자체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경우라 그건 사실 IP 자체를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떻게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조회에 걸려버리시면은 고객님이 주머니 쓰지 않고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할 때도 걸려요, 그냥. 그래서 사실 보통은 그럴 때는 그냥 아이디를 동시에 수집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IP를 다른 거로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구성해서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두 개의 PC에서 뭐 하나는 차라리 뭐 옥션, 하나는 지마켓 이렇게 수집해서 써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걸리시는 거면은 그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오르메세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해드리긴 했지만 옥션지 마켓 같은 거는 그렇고 상품 개수가 그래도 한 많아지시면 20만 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PC에서 돌리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20만에서 30만 개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나을 수는 있어요. 뭐 마켓 아이디 요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앞서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주머니에서 표현하는 이 마켓 아이디 중에 옥션이랑 G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1.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 버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면 이 ESM 2.0이라고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2.0으로 써야 ESM 2.0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트에서도 아마 상품 등록 관리가 2.0이 있고 그냥 1.0 버전 그냥 상품 등록, 상품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2.0은 뭐 이렇게 ESM 2.0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사용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원본 상품 등록할 때 DB 받으셔가지고 DB로 등록을 하시는 것들 뭐 아까 작업대기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원본 상품이 어찌됐건 한 번에 그러니까 등록을 하실 때 뭐 소수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폴더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폴더 이거 여기 막 1000개라고 가져와서 1000개를 등록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작업대기에 걸고 상품 등록 버튼 눌러서 아이디까지 체크를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요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품 등록한다고 로그가 뜨잖아요. 그럼 이 로그 보시고 그 다음엔 작업대기에서 해제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이미 들어간 거라서. 그러면 작업대기 해제하고 다음 폴더 거 또 선택해가지고 걔네들도 작업대기 추가, 등록하고 로그 생성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업대기 해제해 주시는 게 딱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 등록하시면 되고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한 번에 등록할 때도 뭐 1000개 이상씩 등록하시는 거면 1000개 먼저 작업대기 추가하시고 이 페이지 넘어가서 작업대기 추가하고 상품 등록하시고 그런 식으로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마켓 매칭 기능 사용을 하시나요? 이거를 많이들 쓰시는 거기는 한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원본 상품을 보시면 요 앞에 마켓 등록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켓 등록 현황 부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요걸 상품 등록을 그냥 아마 얘가 있을 건데 저희가 이제 원본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저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본을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마켓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보통 등록을 하다가 이제 이 원본으로 어느 마켓에 등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상품 수집부터 되어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 수집은 먼저 해 있으셔야 되고 진행 상품에서 상품 수집이 다 끝난 다음에 마켓 매칭 버튼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켓 등록 현황에 영문자로 이 원본이 어느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뭐 보통 이걸 왜 확인하시냐면 상품 등록하다가 PC가 꺼지는 경우라던가 내가 어디까지 등록을 했는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진행 상품에서 상품 수집을 먼저 한번 하시고 원본 상품 돌아와서 마켓 매칭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등록된 마켓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전체 상품에서 위메프 빼고 나머지만 이제 위메프 등록을 하고 있다 끊겼다 그러면 이 W2가 위메프거든요. 여기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이 원본을 가지고 현재 마켓에서 이 상품이 판매 중이라는 이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켓에 등록이 됐고 안 됐고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원본에서 여러 개의 마켓에 등록이 됐다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인터파크나 팀원 UMF 이 원본을 가지고 어떤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마켓 매칭형 부분은 꽤 많이 쓰실 거예요. 나중에 상품 더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원본 상품에서 어찌됐건 고객님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켓 매칭은 진행 상품에서 수집하고
원본 상품 돌아와서 그냥 마켓 매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 만약에 우리가 이 원본을 이제 이 원본이 있는데 이 원본을 제가 지우고 엑셀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켓 등록 현황은 다 없어집니다. 이거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원본 상품 엑셀 파일 똑같은 걸로 2번 등록을 하면 2번 등록이 돼버려요. 왜냐면 앞에 있는 이 원본 번호란 거 있죠. 저희가 원본 상품이 등록이 될 때 모든 상품의 원본 번호를 다 부여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복 상품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요 마켓 등록 현황은 원본을 만약에 내가 삭제를 하고 다시 원본을 재등록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원본을 가지고 마켓에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그 마켓 등록 현황이란 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마켓 아이디 삭제하시면은 이 아이디 이제 구분되는 이 아이디도 삭제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때도 등록 현황이 초기화될 수 있어요.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마켓 매칭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어렵진 않으신 부분이고 확인하실 때 또 필요하시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도매처 상품을 품절할 때 제일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건데, 대량 검색 이제 돌려서 상품 이제 대량 검색이나 진행 상품에서 하는 모든 작업들은 그 앞에 상품 수집이 되어 있다가 기초예요. 수집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갖고 판매 중지 작업을 한다거나 품절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보통 가장 많이 쓰시는 거고, 뭐 사실 저희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냥 사내 계정이라 상품이 많이 없는데, 상품이 많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품들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대량 검색 기능을 가장 많이들 쓰세요. 대량 검색 버튼 누르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1, 2, 3번이랑 쉼표로 구분합니다.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판매자 관리 코드 요 3개에 있는 것들을 포함 혹은 일치, 불포함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검색된 상품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아까 전에 한번 아까 그 다른 분이 내가 상품을 엎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엎을 때도 이걸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 사이트에서 판매됐던 상품들 빼고 내가 한번 좀 엎어야겠다 그러면은 판매됐던 상품들 판매자 관리 코드만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그거는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1, 2, 3이랑 4, 5, 6, 7, 8, 9번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판매 중지 시켜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고 얘를 불포함으로 검색 하면은 요 코드 빼고 나머지들만 다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판매 중지 시켜버린 다음에 뭐 삭제 처리 하셔도 되고, 뭐 요거는 판매 중지만 해놓으셔도 되고, 그런 사이트에도 그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하는 작업들은 다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해도 되는 게 있나? 요거를 만약에 판매 중지를 걸어요. 판매 중지를 걸면은 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지 대기가 걸리잖아요. 대기가 걸리고 여기서 중지 적용 버튼을 딱 누르면 아래쪽 로그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래쪽 이 작업이 실제로 마켓에 들어가서 판매 중지를 저희가 건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됐기 때문에 얘는 실제 마켓에서도 판매 중지가 되는 거죠. 진행 상품에서 하시는 작업들은 다 마켓에 바로바로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삭제도 동일합니다. 삭제는 종료 상품에서 할 거예요. 판매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얘는 다시 보면 이제 진행 상품에서 보면은 이렇게 종료 상품에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두 가지 작업이었죠. 판매 재개 혹은 삭제. 이렇게 해서 아예 삭제까지 가능하세요. 이제 다만 이거는 마켓에서에 대한 그 부분이긴 한데, 아예 상품 삭제가 없는 마켓들도 있어요. 롯데온, 티몬, 위메프, 웰치쇼핑 이런 데는 아예 마켓 자체에서 상품 삭제라는 기능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판매 중지 시켜놔 버리시면 마켓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주기로 자기네들이 삭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걔네들은 판매 중지만 해놔주시면 되는 거고, 주머니에서는 사실 판매 중지는 다 되거든요. 근데 삭제가 안 되는 마켓들이 딱 2개 존재해요. 1번은 톡스토어, 2번이 쿠팡이에요. 이제 톡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지까지는 주머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삭제 처리는 사이트에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꼭 주의를 해주시고, 쿠팡을 거의 다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쿠팡이 조금 얘네가 형식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 마켓에 비해서. 쿠팡 상품을 관리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쿠팡 상품은 진행 상품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수집을 하면 판매 중 상품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근데 쿠팡은 판매 중, 중지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마켓에 한번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쿠팡이 조금 특이한 게 쿠팡은 판매 중지에 대한 그 값을 나눠서 주질 않고 승인 완료라고 해서 얘네가 아예 그냥 승인 완료된 상품이 따로 있거든요. 팀장님 혹시 저 인증번호 한 번만 지금 갔을 거예요. 252074. 2520. 감사합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제 주머니를 통해서 관리하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 판매 상태가 판매 중도 있고 중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해요. 이거를 이제 쿠팡 API 쪽에서 주질 못해서 저희는 승인 완료된 건은 모두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승인 완료된 건들이 다 들어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진행 상품 탭에서 여기 쿠팡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상품들 있죠. 이 상품들은 사실 판매 중이랑 판매 중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얘네들 판매 중지를 걸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에선 바로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지만 다시 수집하면 얘를 또 다시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쿠팡은 판매 중지 처리하시고 삭제를 해도 되는 상품이라면 바로 사이트 가서 그냥 삭제 처리까지 바로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수집을 해야 걔네들이 안 들어오니까. 쿠팡이 나중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상품들에 대해서 판매 중이랑 판매 중지 구분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사실 만약에 얘가 그냥 판매 중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상품 수정을 한 번 더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판매 중지였던 애가 판매 중으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수정이 들어가거든요. 쿠팡은 조금 이 정책이 다른 마켓은 다 안 그럽니다. 정책이 좀 까다로워서 쿠팡 상품들 이제 관리하실 때는 그것만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진행해서 판매 중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만약에 판매 중지인 상품을 또 판매 중지 걸면은 실패가 될 거예요. 얘는 이미 판매 중지된 상태다라고. 그거는 조금 관리하실 때 그리고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중진 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다른 거 일괄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을 해버리면 걔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쿠팡 상품 관리할 때는 그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진행 상품을 다 끌고 온 다음에 원본을 다 날려도 상관없나요? 맞아요. 저희는 사실 원본이랑 진행이랑 그냥 어떻게 보면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반대로 많이 쓰시죠. 원본을 내가 몇만 개를 다 싹 다 등록을 하고 원본을 삭제해도 마켓에서는 이제 마켓 상품은 진행 상품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딥하게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10만 개씩 계속 원본 상품을 삭제하세요. 원본을 이게 소중하게 하시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굳이 원본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 원본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엑셀로 어차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재등록할 때 엑셀만 다시 등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어느 정도 빠르게 순환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저희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뭐 정말 내가 사입 상품이 있다거나 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렇게 도매처 상품들 판매하시는 거면 원본 상품은 그냥 등록했다가 등록 끝나면 그냥 전체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본 상품 바로바로 삭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머니에서 고객님들이 직접 삭제하시려면은 한 번에 1000개밖에 이게 노출이 안 돼서 여기 정보 수정에 있는 이 상품 삭제로 한 번에 1000개씩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주머니 이셀러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저희 쪽에서 원본 상품 삭제라는 버튼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삭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 시간 내에 한 10분에서 30분 내로 삭제 처리를 다 해드려요. 그 대신 전체 삭제만. 이 폴더는 남겨주세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원본 상품에 대한 전체 삭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나중에 고객님들이 사용하실 때 그냥 서비스 하나 여기 들어오시면은 원본 상품 삭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저거 대부사 아주 편해.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실 거예요. 여기 그냥 어렵지도 않고 마이 페이지 서비스 현황 들어와서 여기는 여기 원본 상품 삭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눌러주시면은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고 주말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이제 퇴근 시간 외에나 저희가 출근해갖고 운영 시간 내에서는 한 30분 내로는 되니까 원본 상품 삭제 요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엑셀을 가지고 있다가 재등록하면 살아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엑셀 등록할 때마다 원본 번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본 번호는 달라지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어차피 그 원본을 가지고 마켓에다가 등록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켓에서 등록한 상품들은 사실상 진행 상품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마켓 등록 현황이라는 부분을 보려면은 원본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상 고객님이 삭제를 했다는 의미는 마켓 등록 현황을 보고 등록할 거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원본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원본을 가지고 내가 이 마켓이든 다른 마켓에 또 등록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엑셀만 있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등록을 해갖고 마켓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뭐 관리를 계속 하셔도 되지만 사실상 도매처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원본을 뭐 계속 관리하시지는 않죠. 그 대신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폴더 지정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주머니 프로그램은. 왜냐면은 저희는 똑같은 원본을 한 번 더 등록을 내가 실수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 그냥 또 이제 등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엑셀 파일 이름이랑 폴더 이름이랑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중복 등록 체크하는 거 아까 음. 등록할 때 네. 그거 요거 네. 안 되는 마켓도 있거나 맞아요. 요거는 그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올렸던 상품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그건지 아니면 원본 상품에서만 중복된 게 있는지 체크하는 건지.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제 일단 우리가 조건을 설정해야 돼요. 중복 등록 반지 이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고 만약에 내가 판매자 관리 코드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러면은 현재 마켓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에 이 똑같은 판매자 관리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똑같은 코드가 있으면 얘는 등록을 안 하겠다예요. 원본 번호랑은 상관없습니다. 판매자 관리 코드 혹은 물품명 아니면 둘 다 체크를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은 둘 다 똑같아야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자 관리 코드는 똑같은데 물품명이 다르다 그럼 얘는 등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 금액까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판매자 코드만 그래서 사실 그래도 판매자 관리 코드만 체크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물품명을 해버리면은 간혹 가다가 이게 물품명만 다른 상품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등록이 돼버리거든요. 판매자 관리 코드만 하시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롯데온은 이제 저희가 쓰는 이 중복 등록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등록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중복 등록 방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뜨거든요. 중복 등록 방지 기능이 되는 마켓들은 이렇게만 있고요. 이렇게만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마켓들 있죠. 지금 여기서 중복 등록 방지가 안 된다고 해도 뭐 롯데온이나 위메프, 티몬 같은 애들은 적어도 상품명, 판매가, 카테고리 정도가 똑같으면 마켓 자체에서 등록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근데 쿠팡은 안 그래요. 쿠팡은 똑같은 상품을 5번이고 6번이고 등록을 해도 걔네들은 무조건 등록을 다 시켜버리거든요. 아예 마켓 자체에서도 1차적으로 거르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등록할 땐 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중복 상품 얘네는 그냥 다 등록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뭐 요거는 마켓마다 다르고 이제 정책이 계속 바뀌겠지만 중복 상품 가지고 제일 까다롭게 구는 데가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거기는 특히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마 11번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자기네들이 마켓에서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저도 저걸 체크하고 싶은 거에 계속 500개씩 올리다 보니까 그쵸. 계속 올렸는데 한 개 계정은 한 중국 상품 700개 넘게 됐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은 아마 뭔가 설정이 잘못되셨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안 하고 얘만 체크되어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안 해요. 여기 무조건 체크돼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체크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1차적으로 중복 등록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중복 등록 방지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도 사실상 고객님들이 체크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미 내가 등록이 됐는데 어떡하냐. 사실 저희는 중복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머니 자체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가장 많이들 알려드리는 게 상품 수집을 하면 어차피 여기에 이제 전에는 몇 개 없으니까 뭐 몇천 개가 상품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수집을 하시고 이 엑셀 여기서 이제 마켓 찍고 하셔도 되고 전체로 두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위에 보면 이 출력이란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화면 자체를 바로 엑셀로 출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실 때는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엑셀상에서 상품명 정도만 중복으로 걸어버린 다음에 똑같은 상품명이 있으면은 얘네는 중복 상품이겠구나라고 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1000개씩 나온다. 아니요, 요거는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20만 개든 10만 개든 고객님이 여기 왼쪽에서 필터링을 걸어갖고 선택한 그 기준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거 단순하게 엑셀로 출력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적어도 상품명 같은 거에다가 뭐 조건부 서식 같은 거 걸어서 여기서 만약에 중복값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상품명을 쓰는 상품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뭐 마켓에서도 사실 엑셀로 출력을 하고 그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하는데 너무 느려요.
마켓에서 하면은 500페이지 그냥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너무 느리니까 주머니에서 보통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시죠. 엑셀로 이렇게 쭉 베이스 있으니까 내 데이터 관리를 할 때 진행 상품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요렇게 엑셀로 다운 받아갖고 요거는 간단한 정보들만 있어요. 그래서 뭐 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아니고 판매자 코드는 안 돼요. 그렇죠. 판매자 관리 코드 같은 거. 근데 앞서도 보셨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얘네들은 진짜로 저희가 안 해놓은 거라서 없는 거긴 한데 빠른 수집을 했을 때 쿠팡, 위메프, 티몬입니다. 이렇게 세 개. 빠른 수집을 했을 때 판매자 관리 코드를 안 줘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마켓은 반드시 일단 순차 수집하고 쓰세요. 그래야지 적어도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나아요. 세 개 마켓. 중복 상품은 사실상 저희가 앞에서 제공해드리는 기능 외에는 따로 뭐 체크하는 거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엑셀로 빠르게 좀 리스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리스트 엑셀에서 사실상 작업들을 한 번씩 보시는 방법이 있죠. 저는 진행 상품 저거 했을 때 품절 처리하다가 실수로 전체 버튼을 눌러버리고 왼쪽에 전체 버튼 요렇게 요거 전체 상품을 다 판매 중지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강제 종료하세요. 차라리 강제 종료하면 작업 그거 해놓은지도 모르고 저는 한 200~300개 품절 제대로 된지 알고 하루 종일 놔뒀더니 10만 개가 한꺼번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간혹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가 어찌됐건 얘가 엑셀 기반이다 보니까 여기서 검색을 걸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검색 조건이. 그래서 요걸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풀려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서 옥션 아이디를 찍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이 옥션 아이디 찍은 여기서만 검색을 해요. 이렇게. 근데 아마 이제 고객님께서는 뭐 11번 가면 11번가에서만 찍고 딱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얘가 전체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일단은 상품들이 1000개만 돼야 되는데 10만 개가 다 선택해서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뭔가 필터링이 조금 안 됐다거나 상품 자체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었던 저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고 판매 중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다 전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전체가 다 내려가요. 지금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선택했을 때 기준값은 지금 검색돼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저렇게 파란 색깔로 선택되는 게 작업이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로 처음에 저희가 로딩을 한 상태에서 마켓 아이디를 찍고 검색을 돌리셔야 돼요. 네, 순서가 저희가 진행 상품으로 지금 들어왔을 때 전체가 다 한 번 로딩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에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 상태에서 내가 작업하기 위한 마켓 아이디를 찍고 그 다음에 대량 검색을 진행을 해서 나온 상품만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서 판매 중지를 진행을 해야 원하는 상품만 판매 중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고객처럼 만약 전체가 된 상태에서 컨트롤 A가 다 눌러지게 되면 모든 상품이 다 내려갈 수 있는 오류가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검색했을 때 살짝 그 뒤로 네. 주의해서 네. 안 들어가셨지 않았을까 이쪽에 싶어요. 뭔가 뒷 배경에 전체가 눌러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원본 상품에서 등록을 할 때 네. 중복 금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가 진행 상품에서 그 수집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저희는 어차피 마켓에 등록할 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진행 상품 수집 여부랑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일단은 뭐 상품 업데이트 같은 건 기능이 없는 거죠.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도매처나 그런 네. 데서 불러와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건 없고 맞아요. 엑셀로 수동으로 작업을 다 해서 수동으로 수동으로 맞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상품 정보를 진행 상품을 싹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수정을 한다는 개념이기는 해요. 보내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품절 처리 같은 걸 한다고 하셨을 때도 사실 대량 검색 돌려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걸 품절 처리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뭔가 버튼을 눌러서 1번 옵션을 품절하겠습니다 라는 기능이 있지는 않고 들어와서 옵션이 있으면은 옵션에서 여기서 수량을 빼고 노출력을 빼겠다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를 정말 수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품절 처리도. 옵션 품절이 좀 많이 붙죠. 맞아요. 그래서 옵션 메인은 안 되는 거죠. 메인 옵션. 메인 옵션은 사실 상관은 없고 그 대신 옵션 품절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모든 마켓 동일한 건데 이거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메인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옵션 중에서 만약에 지금 얘는 이제 가격이 둘 다 0원이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500원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0원짜리는 품절시킬 수 없어요. 옵션에서는 반드시 0원인 상품이 하나는 존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마켓에서도 내가 실제 판매가가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0원짜리가 품절되었으니까 최소한 1,500원짜리 상품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을 이걸 속였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상품들 중에서는 품절 처리 이제 가격이 0원이고 그리고 수량도 반드시 1개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상품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절 처리할 때. 이거는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등록할 때도 이미 품절된 상태로 등록되는 상품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 품절된 게 0원이거나 0원짜리가 0원이거나 혹은 0원짜리가 단 한 개라도 살아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옵션 품절하실 때는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 이렇게 옵션 금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0원이 만약에 품절됐다고 하면 굳이 여기 들어와서 옵션 품절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상품 판매 종지를 걸어버리시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사실 많이들 쓰시는 분들은 옵션 여러 개여도 옵션 품절을 다 일일이 하시려면 결국 순차 수집해야 되고 여기서 버튼 판매 중지 눌러서 중지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품 자체를 판매 중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옵션이 많은 상품이 아니라면. 그렇게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앞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세트에 대한 설정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상품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주머니 만약에 이제 정말로 유료 상품 유료 세트인데 배송비 3,000원짜리인데 무료로 잘못 등록하시는 거 뭐 이런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 수정은 가능해요. 전체를 잡고. 요거는 이제 마켓마다 하시면 되고 실내번가 상품들에 대해서 내가 배송 정보를 싹 다 바꾸고 싶다 하면은 정보 수정에 배송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배송 정책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배송 정책을 한 번에 일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등록이 잘못됐다, 배송 정책에 대한 부분만 바꿀 거다 하면은 굳이 삭제하시고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배송 정책만 일괄 수정 가능하니까 이 기능은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많고 여기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랑 이 상세 설명 조합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상세 설명 내에 내가 특정 머리글이랑 꼬리글을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위에 거고요. 아래 거는 안에 여기 이제 상세 설명에 있었던 특정 값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추석이랑 설에. 이제 추석이랑 설에 배송공지 같은 걸 올렸다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배송공지 올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추가만 하면 되니까 머리글 꼬리글 추가해서 여기에는 이제 HTML 코드 형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미지 형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src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내가 추석이 끝났어. 추석이 끝났으니까 이걸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넣고 여기를 빈값으로 두면은 얘가 싹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들 많이 쓰세요. 요거. 요 기능은 반드시 아시면 되는데 쿠팡은 안 돼요. 얘가 쿠팡은 안 되고. 할인율 수정은 할인율 수정은 사실 지금 제 주머니 내에서 사실 G마켓밖에 안 돼요. 이게 부가 서비스 관리라는 메뉴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G마켓에서 있는 뭐 아이디들의 상품들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자 부담 할인이라던가 뭐 복수구매 할인 이런 것들이 수정이 가능한데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마켓 말고는 나머지는 안 돼요. 후원 쇼핑도 될 거예요. 요 1.0은 돼. 이게 2.0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져 있고 즉시 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켓별로 마켓에서 직접 다 수정이 가능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즉시 할인은 내가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주겠다 하시면은 세트에서 못했다고 하면은 굳이 재등록하실 필요 없이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작업 자체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문의 주셨던 것처럼 1.0이나 2.0에 저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해서 지금 세트 쪽에서 없으면은 아마 걔는 지금 아직은 미지원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상세 설명 부분 설명드리면서 이제 연장되는 건데 아예 애초에 나는 그럼 등록할 때 상세 설명 맨 앞이나 맨 뒤에 특정 값을 넣어서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는 이 세트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세트 내 홍보 설정 부분에도 또 동일한 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상품명의 머릿말을 저희가 만약에 뭐 이셀러스 넣어버리면 이 세트를 사용하면 이셀러스란 단어가 다 상품명 앞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상세 설명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고객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는 공통된 이미지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여기다가 넣으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도매처에서는 다 넣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직접 넣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홍보 설정 부분에서 세트에다가 넣어놔 주시면 상세 설명 맨 앞에 혹은 맨 뒤에다가 일괄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가장 많이들 쓰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도 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 정보랑 기본 설정이랑 배송 설정 얘가 필수 값이에요. 얘네들은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부가 설정은 말 그대로 부가기 때문에 원하시면 할인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보통 도매적 상품 하시는 분들은 다 넣어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이 기본 추가 정보랑 확장 정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원본 상품에 이미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미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 세트를 사용했을 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적용을 하려고 넣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네들을 다 중고로 등록을 할 거다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여기도 그리고 특히 요거 확장 정보 요거 체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체크를 해갖고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설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고객님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카테고리로 상품 등록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는 반드시 체크 해제해 놓고 쓰세요. 요거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몰라 가지고 처음에 카테고리 같은 거 잘못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정말 이제 생뚱맞은 카테고리로 다 등록이 돼 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또 이제 세트에서 여기서도 뭐 판매 기간이나 이런 거 설정하시고 여기에도 보면 카테고리 적용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주머니 프로그램 보시면 주머니 프로그램 내에서 원본 상품이 카테고리를 두 개를 써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기본 정보에 있는 표준 카테고리가 있고 확장 정보에 각 마켓별 카테고리 값들을 넣으세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를 세트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 카테고리들은 엑셀 파일에서 보면은 이 확장 정보에 아마 펀앤쇼핑 거를 쓰신다고 하니까 확장 정보에 카테고리에 다 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에서 반드시 그 기본 정보 체크 말고 확장 정보 체크로 쓰셔야 돼요. 그것도 꼭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번호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나마 일단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다 사용하시는 법들은 아시니까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시면서 좀 딥하게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혹시 ESM 비전공에서 네. 상품 등록을 하는데 앉은 사유가 네. 뭐 카테고리에 따른 뭐 그런 식으로 판매 예측은 혹시 네. 판매 예측은 예측은 오류 해결을 열어주세요. 제가 그거 링크 부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유는 해주실 거예요. 그냥 예측으로 쳐줄래요. 그 리스팅 부가 서비스 세트에서 설정해 놓으신 거 있죠. 그거 설정 그 금액이 지금 지마켓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서 쭉 내려가요. 여기 세트에서 여기 요거 세트 수정해 주시면 돼요. 리스팅 부가 서비스. 그 리스팅 부가 서비스 요거는 유료로 우리가 홍보 같은 거 걸 때 하는 건데 그거를 걸 때 예치금이 아마 부족해서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세트에서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ESM 2.0 상품도 등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다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옵션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거네요. ESM 이제 1.0이랑 2.0의 가장 큰 차이가 옵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2.0은 판매 옵션 금액 못 쓰고 옵션 명이랑 옵션 값 자체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옵션 자체를 못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ESM 2.0으로 등록할 때 사실 대량 등록할 때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제공되는 DB에 따라서 편하게 하실 수 있기는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는 아마 링크를 따로 드리실 거라서 드렸어요. 네. 아마 공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만약에 이제 운영 시간 내에서 문의가 생기시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많이들 사용해 주셔야 될 게 요 주머니 오류 해결이라는 거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요 버튼 있어요. 요거 눌러 주시면은 제가 방금 봤던 이 오류 해결 게시판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다가 작업 실패 건들에서 이렇게 저희가 링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했을 때 더 안 걸리니까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뭐 ISBN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키값 같은 걸로 검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바로바로 수정 가능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실 때 바로바로 문의가 어렵다 하시면은 이 오류 해결 게시판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없으면은 바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없는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마켓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똑같은 오류기는 한데 메시지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것도 많이들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셨다고 했으니까 사용하시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트 전망가는 세트 만들 때 세트 여러 개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만들면 네. 10개 이상을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세트 복사해서 아. 복사해서 배송 정보만 수정해서 이름하고 세트 이름하고 배송 정보만 수정해서 복사해서 한 10개 정도 만들면 종료되더라고. 그건 조금 원래 그런 거죠.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세트가 어찌되건 저희 서버에 들어와서 정보 만들고 수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또 저기 네. 마켓의 정보도 갖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조금 있고 주머니 프로그램이 결국 저희는 설치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속 켜져 있으면 캐시가 그냥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한두 번씩은 껐다 켜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대략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정도 하고 한 번에서 2번 업데이트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머니 프로그램 여기 상단에 보시면 2369라고 되어 있죠. 번호가. 이게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2-3번은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프로그램 껐다 켜주세요. 어차피 껐다 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때는 아마 무조건 재실행해야 될 거예요. 재실행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뭐 팝업 창으로 막 창핸들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오실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한계다 보니까. 또 하나 불편한 게 등록을 매번 하다 보면 이제 하고 세트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마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아래 거 여기 만약에 실버가 찍으면은 요런 거 이상하게 클릭되고 막 절로 가서 클릭되고 막. 상단에 한번 클릭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클릭되는 네, 경우가 네, 있을 수 네. 있긴 한데 제가 탁 돌아가서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선수가 없으니까 잘 돼요. 이게 또 제가 막 한 건 아닌데 요 클릭되고 막. 칸을 한번 딱 찍어야 되기는 할 거예요. 아니시면 그냥 위에서 한번 클릭하고 하시면도 되기는 하는데 전체로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등록하실 때 이렇게 여기에도 등록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마켓별로. 그래서 혹시라도 정책 같은 거 확인을 하실 때는 여기도 보셔도 되고 그냥 원본 상품 들어와서 이거 마켓이 뭐 상품명이 몇 바이트까지였지 했을 때 여기 저희가 이렇게 정책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혹시 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원본 상품에서 보시면 돼요. 원본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마켓별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멸치 쇼핑이 새로 이제 들어온 거고 저희 표준 카테고리에 다른 마켓들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있는 작업이고 아마도 1순위로 이제 쿠팡이 들어오긴 할 건데 아직 이제 작업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상품대장에서 카테고리 없을 때 네, 여기서 찾으면 맞아요. 그렇게도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표준 카테고리에 모든 마켓들을 다 붙일 예정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뭐 6개밖에는 안 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쿠팡 들어올 거고 쿠팡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마켓도 최대한 계속 붙일 거라 사실상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표준 카테고리만 설정해놔도 저희 주머니에서 운영하는 마켓들에 다 등록이 되게끔 작업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도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표준 카테고리에 정말로 매칭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표준 카테고리보다 쿠팡이나 더 많은 마켓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여기 와갖고 확장 정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옥션이나 지마켓 얘네들도 사실 표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되는데 나는 이 셀러스에서 정한 표준 카테고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펀앤쇼핑이나 이제 도매처에서 이제 제공하는 DB에 보시면은 실제로 그냥 마켓 카테고리를 아예 여기다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기는 하죠. 아무래도 표준보다는 표준은 사실 저희가 다 하나씩 다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값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은 이쪽에서 쓰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저희가 통합 처리가 됐을 때 표준 카테고리 하나만 있어도 다 사용은 가능하시니까 그때 정도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하셨던 거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참 이미지 변경하려면 음. 저기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사실상 이제 PC에 있는 이미지도 쓸 수는 있어요. 원본에서 변경하실 때 이 로컬 이미지로 해가지고 땡겨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로컬 이미지를 쓰면은 결론적으로 이 이미지 서버,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른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셀러스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고객님들한테 이미지 서버를 무한정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메가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상 얘는 그냥 맛보기 정도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를 등록을 할 때는 사실 개인적인 이미지 호스팅 서버에 있는 거를 끌고 오셔서 쓰셔야 될 거고, 저희도 이미지 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부가 서비스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여기서 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미지 호스팅은 단순하게 그냥 서비스만. 네, 서비스가 있는 거고, 호스팅 서버에서 저희 걸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호스팅 서버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는 그냥 간단하게 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주소 혹은 태그로 해갖고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이 주소를 주머니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따로 여기서 뭔가 주머니 이셀러스 이미지 호스팅 바로 들어가서 이미지 선택 이런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이 경로만 바로 입력을 해달라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도매처 거를 쓰시니까 이미지는 보통 다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미지 바꾸실 때 요것도 간단한 팁이라기보다는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지금 제 이미지 주소에 한글 들어가 있죠. 될 수 있으면 한글 쓰지 마세요. 이거 한글 쓰면 오류나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롯데온이나 위메프 같은 데는 한글이 변환이 되다가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글 안 쓰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해요. 폴더 명에도 이 호스팅 서버에서도 보시면 폴더명이 이렇게 뭐 숫자나 영문, 뭐 띄어쓰기랑 특수문자도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언더바 말고는. 걔네들도 좀 이상하게 변환돼 갖고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안 쓰시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이미지 호스팅 서버에서. 이 이미지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정말 한글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법칙으로 해갖고 막 이상하게 변경되면서 들어가는데, 그럴 때 오르는 마켓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는 모든 마켓 다 등록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최소한 600 사이즈는 600 미만이면 등록 안 되는 마켓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600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기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는 사실상 다운받는 기능은 없고, 뭐 아시겠지만 주소 복사하셔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다운 받으시는 것밖에 없죠. 직접적인 다운로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일단은 뭐 이미지도 수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요거 주머니에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미지 보시면 저희 주머니는 지금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번이라고 해서 두 칸이 다 필수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목록 이미지는 뭐냐면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조그맣게 나오는 그 조그만 이미지인데, 목록 이미지는 안 쓰는 마켓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번은 그냥 주머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일하고 이 상품에 대표되는 이미지 있죠. 그거를 여기 두 개에다가 똑같이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쓰신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목록 이미지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두 개는 필수 값이니까 어차피 무조건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되는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랑 이미지 1번에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 추가 이미지가 있다면 2, 3, 4, 5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단 옥션 등록할 때 이미지 1번부터 5번에 동일한 이미지가 있으면 또 등록이 안 돼요. 옥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옥션에다가 등록을 할 때는 중복된 이미지가 없도록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인 상품이면은 옥션에 등록할 때는 또 등록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지 1, 2, 3번이 다 또 동일한 거니까.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여도 이 이미지 주소만 다르면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니까 주소로 확인을 하는 거라서.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보통 이제 교육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해 보시고 나서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당연히 태그 다 넣으실 거고, 태그 있는 마켓들은 태그 값 웬만하면 다 넣으시는 거 권장드리고, 그래야지 그나마 좀 상품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세 설명은 HTML 코드 형식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 옵션에 대한 부분도 뭐 크게 하실 건 없고, 추가 구성은 사실 저희가 설정이 돼 있어도 위메포나 롯데온 같은 데는 안 들어가는 마켓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추가 구성 자체가 점점 그래도 많이 안 쓰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그리고 요약 정보는 다른 마켓들은 사실 다 괜찮지만 쿠팡 등록할 때 요약 정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요약 정보는 이게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한두 칸 비어 있다고 등록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켓이 동일해요. 이건 나라에서 정해준 거라서. 근데 요 안에 있는 요 세부 내역들 있죠. 요거는 마켓별로 쓰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는 모든 마켓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라 여기에 빈칸 없도록 딱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마켓 등록할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안내를 드린 것 같고, 뭐 작업 관리 탭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된 사유는 여기서 보고 검색하신 다음에 수정하셔도 되고, 실패된 것들만 보고 싶다 하면 요거 작업 실패권 다운로드를 하시면, 지금 제가 날짜 찍었잖아요. 이 날짜에 작업 실패된 것들만 다 엑셀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엑셀로 다운받고 이 엑셀을 그대로 일괄 수정을, 이제 이 엑셀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원본 상품에서 다시 바로 연동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도 나중에 하실 때는 꼭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엑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앞에 오류 메시지 필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본 상품을 가지고 이 오류가 있었으니까 얘는 지금 뭐 ISBN 코드도 이상하고 뭐가 뭐 이상하다는데, 이걸 보고 만약에 상품명이 너무 길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을 한번 하고 이 오류 메시지 필드를 지워요. 그 다음에 요 엑셀 저장해서 원본 상품에 오시면은 우리가 어차피 원본은 있는데 이 원본에 정보가 잘못된 거여 갖고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수정해 보면 이 등록 실패 상품 엑셀 일괄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원본 상품을 그냥 일괄적으로 수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선택하시고 어떤 정보 수정했는지 반드시 체크되어 있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엑셀은 다운받은 게 있으니까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일괄 수정,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 이제 홈페이지랑 그쪽에 또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요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본 상품 수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 상품에서도 뭐 수정을 할 때 실패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있어요. 수정 실패 상품 엑셀 일괄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작업 관리에서 실패된 내역들만 다운받아서 그 다운받은 엑셀 내역을 수정한 다음에 원본 혹은 진행 상품을 다시 수정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이랑 수정 작업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분명히 등록이 실패했는데 여기 안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작업 관리. 이 작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본 상품을 가지고 마켓에 등록 시도를 하고 마켓에서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러한 사유 때문에 실패됐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켓에 상품 등록하기도 전에 실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확장 카테고리 값을 안 썼어요. 그런 경우라면 아예 등록 전에 그냥 실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 작업 관리에 안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참고는 해주세요. 아예 안 뜬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로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로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쭉 내용도 확인 가능하시고, 그 나온 로고에서 네. 실패한 것만 뭐 다운받아 보려면 그게 사실 그 작업 관리에서는 이제 실패건에 대해서 엑셀로 다운받는 건데, 만약에 정말로 그 사이트에 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실패가 됐다고 하시면은 그건 사실 일일이 보셔야 돼요. 걔네들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등록 작업 전에 뭐 로그 전송을 안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등록되신 거에서 이 상품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판매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거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그냥 참고는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몰랐네요. 이거는 이제 상품 많으시면 좀 그렇긴 한데 몇 개 없을 때는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판매 페이지 만들어지는 거. 요 상품 번호 있는데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네, 판매자 코드를 우리는 주로 이제 찾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요거? 그거를 뭐 키보드로 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마우스로 진짜 잘 가운데쯤인가 거기를 해야 그렇게 말고 여기서? 네. 사실 네, 진짜 그 위치를 딱 찍어야 되는데. 맞아요. 요거는 사실 그게 여기서는 바로는 이게 바로 이렇게 긁을 수는 없고 이게 한 번 누르면 한 줄이 쭉 다 생기잖아요. 조금만 있다가 여기에 바로 누르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드에서 이렇게 바로 수정. 일단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걸 클릭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 한 번 하고 살짝만 있다가 극한만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일단 잡힌 상태라서 여기서 바로 복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 선택하시면은 위에 미리 보기 창에서 여기 뜨니까 저희는 보통 저도 거기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정도 더. 두 번. 예. 상품명이나 나머지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복사는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복사도 되고 여기서도 바로 수정이 되는 거죠. 이 그리드에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클릭하면 돼요. 네.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클릭하고 조금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하시면 돼요. 예. 바로 더블 클릭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인터벌이 한 0.5초인가요? 그 정도만 있어도 되고요. 거의 더블 클릭 안 되게끔만 되면 되는 거라. 그래도 추가적으로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뭐 없으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 교육은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이제 어찌되건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저희 고객센터 바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이셀러스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 실시간 채팅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그냥 바로바로 문의를 주세요. 오류건 같은 거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류알림 게시판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내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바로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좀 나온 거 그 요거. 내용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그쵸. 요거는 사실 삭제하는 기능은 없고 얘는 맞아요. 프로그램 껐다 키셔야 돼요. 얘가 이제 PC에 다 로그로 저장이 되는 식이다 보니까 얘는 종료될 때만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삭제가 안 돼요. 조정해서 보시는 거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없애시면은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오늘 교육 받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